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57회입니다. 예, 뭐 벌써 57회가 됐는데 보통 1년을 52주라 그러면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날짜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예. 1년이 넘었나 봐요. 한 번도 신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2011년부터 흔적의 역사에 이제 신문 칼럼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휴일이 이상하게 안 걸리고 계속 피해가가지고 일중독자십니다. 뭐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저 일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7회니까 벌써 1년이 네. 훨씬 넘어갔고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모영 기자도 벌써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또 몸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또 오고 그래서 네. 벌써 세월이 1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시대를 좀 올려볼까 하는데요. 맨날 조선 얘기만 해갖고 조선 얘기하고 뭐 요새 국정교과서 얘기갖고 맨날 열받는 얘기만 해서 건강에도 안 좋은 게 이마영 기자가 안 좋을 것 같아갖고. 괜찮습니다. 이제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뭐 어쨌든 교육에도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신라 시대로 가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신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같이 도와줬던 연합을 했던 당나라 협박에 맞서 갖고 이제 고초를 겪었거든요. 네. 고초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신비의 뭐 문두루두법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당나라를 뭐 무찌르고 속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사실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 같은데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종교적인 신비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역사 현장에 지금도 뭐 경주, 뭐 사천왕사 이런 데 가보면 절터지만 뭐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외세를 빌려서 삼국을 통일했다. 뭐 그런 비난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외교 관계라는 거 뭐 이런 연합이나 뭐 연맹 이런 게 공짜로 주고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할 건데 신라가 대가를 굉장히 톡톡히 치른 거죠. 오늘이 이제 오늘로 따지면은 시계를 한 671년 7월 26일로 돌릴까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니까 이제 1344년 전의 일인데 사실 1344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도 뭐 50주대 중반이지만 갑자로 생각하면 몇을 곱하면 될까요? 60을 곱하면 되나?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60이 아니네요. 보니까 벌써 2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오래된 역사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당나라 총관인데 당나라 사람 설인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던 그런 당나라 사람인데 신라 문무왕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슬프다. 예전에는 충성과 의리를 다하더니 이제는 역신이 되었구나. 역신이라는 건 반역을 했다는 얘기죠. 신하가 반역을 했다는 의미인데 이제라도 문무왕은 겸손한 의리를 회복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니네 나라 신라의 제사 사직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박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무릎을 꿇어라. 뭐 이런 뭐 협박이죠. 뭐. 문무왕이 거의 살떨렸겠네요. 답은 보냈어요? 예, 문무왕이 이제 답신을 보낸 게 사기에 나오는데 열받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백성들은 풀뿌리조차 먹지 못했다. 근데 이제 옛 백제 땅, 백제가 망했으니까 웅진이니까 공주죠. 거기 장기 주둔한 당나라군은 식량이 남아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 백성들은 계절마다 이제 당나라 군사의 옷 군복이죠. 그걸 만들어주고 막 그랬고 1만 명이나 되는 당나라군이 지난 4년 동안에 신라의 것을 먹고 입었는데 당나라 군의 가죽과 뼈는 지금 비록 중국 사람이지만 피와 살은 한결같이 신라에서 기른 것이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먹을 거 대주고 입을 거 다 대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은혜가 한없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신라의 충정 또한 가련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당나라 군을 먹여 살리느라 뼈골이 빠졌다. 뭐 이런 푸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이 배은 망덕 뭐 이러면서 이제 신라를 막 비난하고 침공하는 당나라를 맹 비난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 두 나라가 평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두 나라라는 거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았을 때는 이 신라를 당나라가 상냥개처럼 부리더니만
이제는 들짐승이 잡히고 나니까 들짐승이라는 거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네.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신라는 잡혀먹히는 박해를 당하는구나. 이 잔악한 백제는 옹치의 상을 받는데 신라는 도리어 정공의 죽음을 당하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토사구팽 그 사자성어 생각나는데요. 네. 옹치는 누구고 정공은 누구예요? 예, 뭐 옛날 사기, 삼국사기나 이런 거나 뭐 역사서를 보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이 뭐라 그러나 그 고사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옹치하고 정공이라는 사람 두 사람은 다 한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사실 한나라를 창업한 사람이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잖아요. 예. 그 신하들인데 옹치 같은 사람은 한때는 그 유방을 배신하고 또 다시 이제 귀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신자 변절자죠. 다시 귀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그 이 한나라를 창업한 그 공을 인정받아갖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공이라는 사람은 이제 항우에 휘하 있다가 항우라는 거는 유방의 라이벌이잖아요. 네. 거기에 있다가 그 공경에 빠진 유방을 구해준 적이 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공이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정공이 유방을 찾아오니까 유방이 저자는 자기 주인까지 배반한 사람이야.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자가 언제 나를 또 배신할지 몰라 이러면서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무왕이 얘기한 거는 백제를 옹치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정공을 신라로 비유하면서 당나라가 옹치인 백제한테는 은혜를 베풀고 정공인 신라한테는 칼을 들이댔다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한탄만 한 거예요. 그 당신들 처사가 너무 심하다. 해볼 테면 해봐라. 왜 이렇게 세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저게 잘못하면 이제 전면전을 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약소국은 사실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스칠린다고 뭐 마구 뭐 덤벼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내린 거군요. 예, 뭐 그래서 오히려 답장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충성맹세처럼 아주 고분고분하게 보냅니다. 뭐라냐면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바라기와 콩심의 본심은 여전히 해를 향합니다. 우리 신라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자, 영웅의 뛰어난 기품을 지닌 설총관, 이게 설인기를 얘기하는 네. 거죠.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황제께 우리는 감히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맹세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나라 총관 설인기는 앙앙대고 문무왕은 왜 이렇게 굴욕적인 답장을 보낸 거예요? 예, 뭐 저 다 알지만 우리가 뭐 신라가 당나라 손잡고 이제 백제 660년이고요. 네. 고구려는 668년 잇따라 멸망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신라 당나라는 동맹을 맺었던 거죠? 이 이제 뭐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삼국 가운데는 가장 약체였거든요. 사실 신라가 그 당시에 사실은 고구려하고 백제 협공에 말려가지고 거의 사직을 잃을 처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11년이면 642년인데 그해 7월 달에 이제 백제 의자왕이 군사를 일으키고 뭐 미우성 같은 뭐 성인데 신라의 40개 성 이상을 함락을 시키고 한 달 뒤에는 이 윤충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경남 합천에 있는 지금 뭐 대야성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야성의 성주인 품석이 처자와 함께 이제 항복을 하는데 부인하고 항복을 하는데 윤충이 품석의 목을 베고 부인까지 죽이고 항복한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백성 1000명을 사로잡고 막 그러는데 의자왕이 이제 윤충한테 상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죽은 신라 품석 장군의 아내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품석의 아내가 훗날에 이제 태종 무열왕이 돼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김춘추 있지 않습니까? 네. 김춘추의 딸 고타사랑이라는 여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김춘추가 굉장히 사랑했던 딸의 어떤 비참한 최후 소식을 듣고 이제 피눈물을 흘렸는데요. 삼국사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춘추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사람이 지나가도 몰랐으면 나중에야 한마디 했다. 아, 내가 반드시 백제를 집어삼키리라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러는 거죠. 네, 정말 복수를 다짐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그때는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네. 길로 이제 고구려로 떠나가지고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예, 고구려가 이제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갔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또 백제는 신라를 계속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신라 같은 경우는 또 당나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 진덕 여왕 2년이죠. 네. 648년에 이제
이 나당 군사 동맹이 체결돼 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이제 도모한다. 뭐 이런 그 연합 작전을 피게 되는 거죠. 근데 당나라가 그냥 동맹하진 않았을 거고 조건이 뭐였어요?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당나라 태종 그때 뭐 네. 되게 유명한 태평성대 뭐 황제라 그러잖아요. 김춘추한테 말을 하는데요. 예, 고구려하고 백제를 정벌하는 것, 그 다른 뜻은 없다. 신라가 두 나라의 등살에 아주 그 괴롭힘을 당한 걸 보고 짐이 아주 불쌍하게 여겨서 정벌하는 것뿐이다. 음, 산천, 토지 뭐 이런 건 내가 탐내는 것이 아니다. 그 양국을 평정을 하게 되면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이 평양 이남 그다음에 백제 토지는 모두 신라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편안하게 하리라라고 이제 그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태종이 김춘추한테 했다는 거죠. 말은 순수해 보이지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어떤 당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를 포함해 가지고 사실 한반도 전체를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징후가 이 660년에 백제와 이제 마지막 혈투를 벌이던 중에 약간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그 감지되고 있었어요. 어떤 징후였어요? 김유신하고 이제 김문영이라는 그 두 장수가 이제 660년 7월 9일 날 그 유명한 이제 백제 계백 장군하고 이제 이 건건일척의 싸움을 벌이잖아요. 네. 그거 끝내고 이 당나라 군영에 이르니까 당나라 소정방 유명한 소정방이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늦게 왔냐라고 이제 하면서 김문영이라는 장수의 목을 베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자 이제 김유신이 비장한 각오로 아주 소리칩니다. 이 소정방 장군이 황산벌 절투를 보지도 않고 시간이 늦은 것만 탓하고 지금 죄를 삼는다. 나는 도저히 이거는 이 치욕을 당할 수가 없다. 이 되게 지금 먼저 이 저 무례한 당나라군하고 한판 붙고 나서 백제하고 이제 마지막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앙앙불락하게 되는 거죠. 김유신 대단한 분이시네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유신이 도끼를 들고 군문에 서자 머리털이 바짝 섰고 허리춤에는 보검이 칼집에서 절로 튀어나왔다. 얼마나 이제 네. 열받았으면 그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김유신의 서슬퍼런 게 행동에 놀라가지고 소정방의 이제 옆에 그 장수인데 동보량이라는 사람이 소정방의 발등을 살짝 찍으면서 귀띔을 했다 그러는 거죠. 이게 장군 신라군이 이게 변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김유신 얼굴 보니까 저게 심상치 않습니다. 라 그러니까 이제 소정방이 찔끔해갖고 이 김문영을 풀어줬다는 거죠. 한번 일종의 기싸움을 벌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건데 어쨌거나 이제 7월 18일 날 이제 백제 의자왕이 그 태자와 뭐 이런 태자 이런 사람들을 끌고 이제 항복을 하게 마는데 그래서 이제 백제가 678년에 사직 끊기고 마는데 이때부터 이제 벌써 그 이 당나라 군의 마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라까지 삼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을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에 당나라는 사비, 그러니까 부여의 언덕에 군영을 차리고 은밀하게 신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다. 이 문무왕이 알아차리고 대책을 물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라 신하 이제 다미공이 나서서 신라 백성들한테 백제 옷을 입히고 싸우려고 하면 당나라군이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 틈을 타갖고 우리가 당군하고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책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공을 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네. 문무왕은 어떻게 했어요? 신중하게 대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김유신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발을 물면 물어뜯는 것인데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자구책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신라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겠죠. 그럼 당나라군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이제 이게 당나라군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소정방이 딱 보니까 신라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첩보를 듣고서 네. 그냥 귀국을 해버려요. 그럼 당나라 황제가 소정박을 가만 놔뒀어요? 이 당나라 황제가 물어봤다 그럽니다. 왜 너는 내친 김에 신라를 그냥 정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소정방이 신라 왕은요 어질고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뭐 거의 뭐 자기 부모 형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니까 비록 작은 나라지만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 당나라가 그냥 넘어가진 않았겠죠?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했다면서요? 원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는요. 그래서 네.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 알다시피 이제 당나라가 백제 옛 땅에 오도독부를 세우잖아요. 네. 웅진도독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백제의 부흥 운동을 사실 은밀히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하고 싸우는 와중인데 신라군을 뭐 평양성으로 오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허탕을 치게 만들면서 아주 신라의 뭐 화를 돋구고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 오라가라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이제 문무왕이 그 서린기한테 보낸 답서가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667년에 당나라 대총관인 그 이적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공이라고 하는데 이적 장군이 그 이 요동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요동을 친다는 거지 고구려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를 국경 지역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 신라가. 그런데 아직 당나라군이 평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신라는 일단 그 철군을 시켜갖고 지금의 파주 적성 칠중성으로 이제 그 거길 쳐가지고 오히려 임진강이거든요. 거기는 당나라군을 위해 길을 열어주려 뭐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이 함락하고 막 이렇게 말할 무렵인데 당나라 사자가 갑자기 와갖고 신라군은 칠중성을 치지 말고 빨리 평양성으로 오라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제 군량을 공급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빨리 이제 가서 황해도 신계라는데 이제 신라군이 막 달려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당나라군이 벌써 돌아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시킨 거죠. 당나라군이 신라군을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신라군이 국경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칠중성 그 적성 쪽 지금 파주 적성인데요. 거기로 갔다가 뭐 다시 이제 뭐 황해도 수곡성까지 갔다가 당나라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그 문제는 뭐냐면 또 신라군이 당나라군 도움 없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격파하는데 사실 굉장히 공을 세웠거든요. 상을 받기는커녕 이적이라는 그 당나라 장수가 신라군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막 말을 흘렸어요. 이건 뭐 완전히 사냥개 취급한 것 같은데요. 뭐 이 이마영 기자가 말 들으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완전 똥개 훈련한 거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당나라군이 장안 거기 뭐 당나라 수도잖아요. 개선을 하면서 신라에서 공을 세운 자는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떠버리고 막 그랬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게 그 신라가 고구려한테 빼앗았던 관리 백성들까지 이제 뭐 이 돌려주는 그 고구려 그 비열성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먹겠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당나라도 사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본격화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구도독부, 안동도어부 이런 걸 설치하잖아요. 신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한테 충성을 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669년부터 옛 백제의 땅을 차근차근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살짝 또 지원하고 뭐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외교적인 또 교섭은 포기하지 않고 뭐 이런 양동 작전을 피게 돼요. 어떻게 외교적인 노력을 보였어요? 669년 5월에 이제 그 문무왕이 김흠순하고 김양도를 사제사로 보냅니다. 사제사라면 그 용서를 빌려가는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당나라 허락을 받지 않고 백제 땅하고 유민을 차지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잘못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당나라 고종이 670년에 그 김흠순만 이제 귀국하라 그러고 김양도는 옥에 가둬 버립니다. 당나라 고종은 노발대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무왕이 멋대로 백제 땅 유민을 차지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황제가 문책을 하고 노발대발해갖고 사자 아까 얘기했던 그 김양도를 계속 억류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삼국 유사 뭐 의상 전교조, 그 문무왕 범민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김흠순과 김양도가 당에 갇혔다. 당나라 고종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신라를 정벌하려 했다. 고종이 그 김흠순을 불러서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멸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훈련시켜서 그 설방을 장수로 해서 신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촉즉발이었네요. 50만 명을 훈련시켰다니요? 예, 그렇습니다. 김흥순 이때 그 당시에 이제 마침에 그 이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었던 의상법사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침공하겠다, 침공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침공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상법사가 아 이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구나라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이제 서둘러 귀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무왕한테 급보를 날리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670년의 일인데요. 신라는 비상사태에 빠졌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50만 명이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에 빠졌겠죠.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되는 거죠. 회의에서는 어떤 대책을 논의했어요? 뭐 갑론을박을 했죠. 그러니까 별다른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 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뭐 각간 김천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각간이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총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래에 명랑 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제 뭐 아주 뭐 고육직책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용궁은 뭐고 비법은 또 뭐예요? 근데 뭐 굉장히 급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왕이 이제 명랑 법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할 요량 뭐 이런 거죠. 명랑 법사 무슨 수를 세웠어요? 명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산 남쪽에 경주에 있는 산이거든요. 신유림이 있사온데 신유림이라는 건 신이 노는 그 이 숲이 있다. 네. 거기에 사천왕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상가한 소린지. 음. 50만 명이 쳐들어온다는데 무슨 절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얼마나 이게 상황이 급하게 돌아갔으면 그랬겠어요. 네. 이미 이제 당나라 군사가 국경에 이르렀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애가 다르니까 명랑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지금 절을 지을 수가 없는 거 네. 아니요. 지금 언제 절을 짓겠어? 이게 네. 급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랑이 다시 비책을 내요. 어떤 비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채색 비단으로 절을 만드소서 네. 가짜로 만들라는 얘기죠. 네. 임시 방편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명랑의 계책에 따라서 채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든 다음에 풀로 오방의 신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방이라는 건 5개 방향의 신상이라는 건 이제 신을 새긴 그 상 조각상을 이제 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절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랑이 유가의 명승 12명과 함께 이른바 문두루의 비법을 썼다라는 건데요. 유가라는 게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로 지금의 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가라는 게 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응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바른 지혜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현상이 이제 뭐 체득하게 된다. 뭐 이런 수행법을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요가가 그랬던 모양이죠. 문두루 비법? 그건 뭐예요? 문두루 비법이라는 게 뭐냐면 밀교라는 거에 경전에 나오는데 밀교 경전 중에 관정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술법이에요. 그 문두루법에 따른 주술을 이제 읊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부대중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둥근 나무에 아까 오방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오방신의 이름을 써놓은 문두루를 가지고 그 향하는 곳 거기에는 이제 모든 악이 물러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두루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뭐 관정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문두루 형상은 금은 진보와 전단목 나무죠. 나무의 일종인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급하니까 명랑법사는 풀로 오방신상을 이제 그 임시로 만든 거죠. 당나라 침략이 워낙 화급하니까 임시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문두루 비법을 쓰니까 그때는 당나라군하고 신라군이 아직 교전하기도 전인데 싸우기도 전인데 바람과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갖고 당나라 전함들이 모두 침몰하였다. 그 후에 절을 고쳐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절을 안 졌었으니까 풀로 뭐 어쩌고 했으니까 절로 고쳐짓고 그게 679년인데 나중에죠. 그 이름을 사천왕사라고 이름을 했고 지금까지 단석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라는 게 나중에 고려시대 때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이련 스님이 졌으니까 고려시대에도 단석이 있었다,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석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사천왕사 단석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 신라가 이듬해 그러니까 671년에 당나라 5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어김없이 또 이 문두루 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당군을 모두 물리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가짜 절을 만들고 가짜 신상을 만들어서 당나라 군을 2번이나 무찔렀다는 거잖아요. 뭐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이 사실로 보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문두루법이라는 게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에 의존했다는 건 맞는 얘기고 고려시대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몽골군이 막 침략을 하고 그러는데 고려대장경을 뜬금없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도 어떻게 보면 전란을 종교의 힘으로 막아보겠다. 뭐 그런 예가 또 있으니까 사실 종교의 힘이라는 게 또 신비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뭐 호국불교라는 말도 하고 신라가 불교의 힘을 빌린 예가 많잖아요. 예,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뭐 그렇죠. 문두루 비법이라는 그런 불교의 비법이 처음은 아닌 게요. 예. 642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백제 의장왕이 굉장히 뭐 엄청난 침공을 해갖고 뭐 음. 노란의 위기에 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 40여 성을 빼앗기고 막 그래갖고 존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선덕여왕 신라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탑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구층탑을 세운 이유가 기록돼 있다면서요. 예, 나중에 그 872년 73년에 경도강 때인데 그 황룡사 탑을 수리하면서 그 경위를 이제 기록을 한 그 이 황룡사 구층 목탑 철주 봉기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네. 이제 뭐 탑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에 갔던 자장 스님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황룡사에 구층 탑을 세우면 해동의 여러 나라가 항복할 것이라라고 선덕여왕한테 알렸다. 네. 그래서 645년에 탑을 세웠다. 그 과연 사만을 통합한 거는 결국 구층탑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룡사 구층탑이 백제 위협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만통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웠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또 사만통합에 결정적인 몫을 했다. 뭐 이렇게 한 네. 거죠. 그게 호국불교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력도 있으니까 당나라군 침공 소식에 역시 불교의 힘을 빌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무왕의 불심이 사실 남달랐던 네. 부분이 있거든요. 문무왕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이 어떤 스님한테 한 유언이 있었어요. 이 지휘법사라는 분인데 법사 나는 죽은 뒤에는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서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겠소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 이제 삼국유사에 나온 말인데 네. 그 삼국유사의 또 만파 식적조에 주에 인용된 그 이 가문사 사준기를 보면 이 문무왕이 한술 더 뜨는데요. 문무왕은 외병 진압을 위해서 가문사를 지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었다. 아들 신문왕이 가문사를 지은 뒤에 그게 682년이거든요. 네. 가문사 금당 및 섬도를 파서 동쪽으로 향하는 구멍을 냈는데 이 구멍으로 용 그러니까 문무왕이 들어와서 돌아다녔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 구멍이 실제로 발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멍이 진짜 무슨 뭐 문무왕의 구멍인지 이거는 뭐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지만 그때 살아본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요. 어쨌든 가문사라는 절토를 이제 발굴해 보니까 이 삼국유사 만파 식적조에 나온 그대로의 유구가 나왔습니다. 금당 밑에 섬도를 파서 동쪽으로 향했다라는 구멍 이런 걸 네. 냈다는 그런 그 이 구멍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고고학자들이 환희를 느끼는 순간이. 네, 맞습니다. 네. 그 고고학이 참 대단한 게 그 유물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고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유구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근거 있는 상상력을 펼치는 게 예. 고고학 학문이어서 굉장히 그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이 뭐죠 그 인디아나 존스 뭐 이렇게 갖고 쫓아다니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 땅 파고라는 게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 나오고 이러는 유구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고고학의 묘미죠. 그 지금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가문사뿐만 아니라 예. 아까 얘기했듯이 사천왕사 터를 가면 거기 보면 이제 또 이 아까 얘기했던 단석 이런 게 이런 스님이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단석도 남아 있고 터가 다 남아 있는데요. 그 근처에 또 사천왕사 근처에 보면 망덕사터라고 있어요. 예. 사적 7호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천왕사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관련이요? 문두루 비법 그거하고 관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670년하고 67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이 사천왕사에서 행한 가짜로 만든 절에서 행한 예. 문두루 기법 때문에 참패를 하게 되잖아요. 당나라군이. 예. 그때 이제 당나라 고종 때인데 그때 마침에 당나라에 와 있던 신라 사람인데 박문준 예. 한테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너희 나라에는 무슨 비법이 있기에 우리 당나라군 가운데 살아 돌아온 자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박문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으로 둘러댔는데 신라가 삼국 당나라의 은혜로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런 은덕을 갚으려고 우리가 경주 낭산 남쪽에 그 천왕사를 짓고 사천왕사죠. 네. 황제의 만순무강을 위해 법석을 열었다. 뭐 그런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당나라 고종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예부시랑 악분기라는 사람을 신라에 보내게 되는데 가서 너 사천왕사를 한번 살펴봐 이렇게 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박문진이 들러냈지만 이 당나라 사신이 와갖고 진실을 또 파악할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보면 신라 조정이 또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가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또 보복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 예. 문두르기법이라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천왕사 남쪽에 가짜절을 막 급히 짓고 사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분기라는 사람이 신라를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를 축소한다는 뭐 천왕사가 있다며 사천왕사가 있다며 내가 한번 분양을 해볼게라고 이제 예. 은을 떼니까 신라가 새롭게 지금 가짜절 막 음. 해갖고 이제 사신을 막 인도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악분기가 보니까 저게 가짜절이거든요. 예. 아는 거죠. 짝퉁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 알고 이제 문전에서 안 간다고 버텼다 그래요. 안 들어가겠다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천황사가 아니라 이게 다른 자지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아주 그랬다 그래요. 이 큰일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제 또 예. 돈이 또 돈에 또 장사가 없잖아요. 예. 매수를 또 하게 되는데 이 천금 천냥이라 그러는 금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예. 금 천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그 뭐 뇌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악분기를 매수를 하게 되는데 악분기가 이제 못 이기는 체하고 당나라로 이제 돌아가서 황제한테 아 신라가 진짜로 사천왕사를 지어서 폐하의 만승무강을 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고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사천왕사의 기적에서 시작된 신라 당나라 간의 싸움은 신라의 완승으로 끝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라가 연전연승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 경기도 좀 연천 거기서 보면은 뭐 이 또 한번 회전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이제 패하고 결국 이제 당나라가 676년에 그 이 안동 도읍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이제 옮겨가거든요. 예. 완전히 그 이제 그 한반도 그 정복의 야망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천왕사 이야기는 통일신라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그 790년 무렵인데 우리가 잘 배우는 거죠. 향가, 도솔가, 제망매가 우리가 예. 배웠어요? 네네. 배운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그런 향가를 지은 사람이 월명사라는 네네. 이 스님인데요. 이분이 또 사천왕사 앞에서 피리를 잘 불었답니다. 얼마나 소리가 좋았는지 달이 월명을 위해서 월명의 그 어떤 피리를 듣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네. 월명사라는 이름도 이제 이때 얻었다 이런 또 일화가 있어요. 망국의 조짐도 사천왕사에 나타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사기나 유사를 보면은 경명왕 때, 그러니까 918년이나 920년인데 사천왕사의 소조상, 그러니까 조각상을 이 잡고 있던 활 시위가 저절로 끊어지고 그 벽화, 그 사천왕사의 벽화 속에 있었던 개가 또 짖었다 그러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천왕사의 오방신 활줄이 모두 끊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만 보면 판타지 영화 같은데요. 예. 가짜절, 풀로 만든 신상, 요가로 무장한 승려들, 그 문두루 기법 모든 게 좀 판타지 같습니다. 아마 이 저기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예. 요 사천왕사의 기적, 뭐 문두루도보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앞뒤 이야기를 꾸미면 훌륭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까. 예. 당나라의 한반도 뭐 침공 야욕을 뭐 물리쳤던 어떤 역사적 사실에 예. 사실 어떤 뭐 판타지를 입히는 건데 예. 이 역사적 사실만이라도 사실 엄청난 이 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한 드라마나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